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24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발언이 시장을 급등으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이 4.4% 정도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 한 번씩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9월 CPI가 예상치를 웃돌고 근원 CPI가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연준이 11월과 12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도 좀 더 강한 0.25 정도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고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 메리델리 연은 총재가 12월에 금리 조정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준 의원들끼리 의견을 나눠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것이 미국이 두 번 나온 FMC에서 11월에는 자이언트, 11월 2일이죠. 자이언트 스텝. 12월에는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고 그것이 주가를 폭등을 일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올리게 되면요. 내년도의 금리는 거의 8%에 육박하게 됩니다. 8%, 9%. 그럼 그렇게까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마크 모비우스는 인플레이션이 8, 9%이기 때문에 금리도 8, 9%를 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까지 끌어올릴지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상태라고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내년에는 한 0.5, 0.6. 그러니까 빅스텝과 베이비 스텝을 오가는 그런 금리 인상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 조정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힌 건 아닐 거라는 거죠. 특히 12월에 금리가 빅스텝이 될지 자이언트 스텝이 될지는 11월 CPI를 통해서 확인이 될 건데요. 11월에 CPI는 유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유가가 아시겠지만 지금 지난달보다 약 8% 정도가 높습니다. 평균가가. 그러면 그 8% 정도는 CPI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지난번 8.2에 8%면요. 한 0.6% 정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8.8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근원 CPI가 더 오르게 되면 거의 9에 육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겠죠. 대충 유가의 현재 6거래일이 남았잖아요. 미국이 1,500만 배럴을 비축기를 방출해서 유가를 더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현재 6거래일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달 월 평균 가격으로 본다 약 8%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만만치 않아서 실제로 12월 달에 빅스텝이 될지 자이언트 스텝이 될지 그때 가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금리 조정론에 나온 것은 메리델리 입장에서는 원론적 발언을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것이 뭐 올바를지 안 맞을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아직은 저도 이제 시장 상황을 이때까지 추적하다 보면 어차피 금리 조정은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는 쉽지가 않죠. 미국이 연준이 제시한 것은 인플레이션 2%까지의 목표치입니다. 그 2%까지 갈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설픈 상태에서는 금리 인하 시도가 굉장히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 인상 폭에 대한 조정이지 금리 인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면 결국 시장에서 유동성이 회수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판단했을 때 메리델리의 발언은 매우 원론적인 발언인데 이것이 시장에서 과민 반응을 한 거다. 결국 미국 시장에서는 재료가 없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2.3%, 다우가 2.4% 상승했습니다. 오늘 미니선 회의에서 1%나 오르고 있네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제법 오르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오늘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자, 어쨌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차트를 일봉으로 보면요. 음봉 3개를 메워주는 양봉이 돼서 이제 60일선 근처까지 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여기서는 쌍바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쌍바닥이 나올 만한 자리일까에 대한 의문점. 물론 원성원에서는 60월선 지지력 테스트를 보이고 올라온 거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슈가 해결된 게 없다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코로나 터졌을 때는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아서 주가가 올랐어요. 그때는 유동성 투입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근데 지금 유동성 회수기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달라서 우리가 이거를 추세전환해서 좋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도 좀 올라왔죠. 20에서 올라온 그런 모습이다 정도로 시장 상황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엔화가 147엔으로 밀렸어요. 일본 정부가 개입해서 급락했다고 하죠. 엔달러가 장중에 151.96엔 여기까지 갔었죠. 151.96엔 거의 152엔에 육박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확 밀어가지고요. 얼마까지 밀렸었냐면 146.19까지 밀었고 종가는 147.66까지 끝났는데 66에 끝났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지고 148.90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거죠. 저는 이제 왜 이걸 오늘 하냐면요. 사실은 메리델리의 발언도 있었지만 저는 이 엔화가 상당히 중요했던 미국 시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미국채를 매도해서 그 금액으로 엔화를 위에서 매도를 친 거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채가 하락하고 국채금리 하락하고 엔화도 역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게 미국 시장을 더 끌어올렸던 재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엔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엔화가 그러면 여기서 꼬꾸라졌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구간에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연기금 개입이나 정부 개입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한번 크게 흔든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위로 아래로 여러 번 있었죠. 그거와 같은 것이 지금 일본에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또 제자리로 가버리는 그런 상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본도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152엔을 못 넘기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이 있었지만 사실 일본 정부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는 엔화를 잡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상을 해도 지금 원화가 쉽게 잡히지 않으니까요. 그나마 일본도 달러로 소진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상을 먼저 해보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무엇이 옳고 그런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엔화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어떤 급등은 또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한 메리데일리의 발언이 원론적인 부분이라면 사실 시장이 매우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좀 더 추적해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 미국은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존, 그렇죠. 아마 지금 실적 그 때문에 지금 해외 미니 선물이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알파벳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들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오를지 급락으로 더 갈지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주말에 레고랜드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ABCP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인가요? 이게 한 20조 정도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50조 플러스 알파 투입을 결정했죠. 그 다음에 오늘부터 공매도 금지가 아니라 이제 공매도에 좀 더 그 규제가 더 강화되죠. 예, 강화되는 규제가 시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 방어를 얼마나 할지는 좀 더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을 뭐 내년도 1900 하단선 1900 상단선 2600을 제시하는 뭐 증거 리포트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 해결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 때도 해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유동성 투입이고 지금 유동성 회수니까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을 때 유동성 투입이 계속 시장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유동성 회수하면서 지금 인플레를 뭔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고점 9점이라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근원 CPI의 불안함이 아시겠지만 최대 이 인플레이션 산재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가와 식료품이잖아요. 그걸 제외하고도 오른다는 게 상당히 시장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나쁠 게 없다. 뭐 이런 얘기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